카톡이나 이런 내용이 사단장 지시로 전파로 하달이 됐다. 그런데 해병 수사단에서 조사할 때 사단장이 그런 지시를 했는데 사단장에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단에서 카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 예하부다까지 하달이 됐는데 실제 사단장이 그거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단장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단장 네. 자체를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님 오전에 제가 의원님 그 질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7월 26일 날 사단장 진술 조서를 받았습니다. 1년의 안전조치 소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았는데 예하 말단 제대까지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카톡 내용이 하달이 됐는데 그 카톡 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사실 사단장을 조사하면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도인데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변호인단이 제출한 이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진들이 다 있고 진술 중에 내용이 이중령의 기억에 따르면 최중령이 지휘통제본부 회의에서 사단장의 지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파했고 그때 중대장 4~5명, 주임원사 3명에서 4명도 함께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언론 보도 자료에 있는데 네. 이런 내용을 수사단장이 다 알고 있고 대대장 2명도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진술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사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네. 설명을 드리면 그 변호인 측에서 제공한 그 자료가 그 대대장이 그 변호인을 선임을 하면서 아마 나중에 차후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에게 제공을 했고 변호인이 언론에 제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사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저희가 기록이 없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단이 각 대대에서 대대장들하고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캡처했던 사진을 조사 내용에 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해병대 사령관님 그러면 사령관님도 수사단장이 보고로 왔을 때 사단장과 여단장까지 포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령관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입장에서는 사단장과 여단장이 이렇게 포함될 수밖에 없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럼 물어본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데 혐의자를 단정짓는 게 아니라 최종 경찰에서 그거를 결정짓기 때문에 혐의를 단정짓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최종 수사를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권을 보장했던 거고 그대로 그냥 그 사항 그 조사 결과를 수용했던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장관님이 유선 지시를 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수사단장이 지금 이첩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군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수시 변경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령관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적어도 사령관 입장에서 제 직속부와 사단장, 여단장, 지휘 라인의 최정점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에 기재가 되고 경찰에 이첩이 된다고 하는데 수사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수긍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증언을 듣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단에서 정확하게 단장이 책임하에 지금 다 조사를 하고 그것을 이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출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사를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조사된 내용만 보낸 거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 상황은 경찰의 조사 내용만 보고하는 거고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거니까 수사를 지켜보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낳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해병대에서 했던 거는 기초 조사 수준이고 국방부에서 판단을 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사단장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령관님하고 장관님이 19일 날 방문한다라고 하니까 지휘 체계도 없는 사단장이 17일 날도 갔고 그다음에 18일 날 또 갔어요. 지휘 책임자도 아닌 사단장은 왜 거기 그 현장을 갔을까요? 그럼 사단장이 사단장은 가서 갔습니다. 뭘 지시했을까요? 사단장이 지시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날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지시한 거죠. 국방부 장관께 보고하러 가셔서 보고가 끝난 후에 사령관님하고 장관님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눴어요. 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문제와 관련해서. 대대장과 관련해서 인사조치 하는 것은 사령관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단장이 하신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 보고가 끝나고 나서 대대장뿐만 아니라 이 사단장이 보고한 이 혐의자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관에게 사단장과 관련된 인사조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장관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난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어서서 나오면서 사단장이 제시했던 의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이 조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런 보고를 안 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령관도 질문하지 않았고 다만 혐의와 관련된 문제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 안 하시고 사령관이 용인해 줬다는 거고 그러면 장관께 보고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보고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사단장이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네. 장관께 질문드리는 거는 이미 사령관께서는 대대장과 관련된 인사조치를 했고 이 조사상에서 이첩되는 두 분 사단장, 여단장과 관련된 인사조치가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넘겨줄 경우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령관께서 장관하고 협의했을 거면 인사조치 문제 관련해서 제가 장관님께 보고 드렸던 거는 7월 29일 토요일 날 저녁에 사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예, 그게 언론에도 나왔지만 네. 사단장이 이번에 그 익사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사단장에 대한 저거는 장관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관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랬더니